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지식을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 좀 놀라운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와 AMD가 특정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대가로요. 그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전례 없는 합의죠. 네, 맞습니다. 진짜 이례적인 결정이에요. 이게 그냥 기업 간의 거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미중 기술 경쟁이나 또 글로벌 공급망 여기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배경과 의미를 오늘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특별한 결정인데요. 핵심은 그거죠.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용 AI 칩, 그 H20 하고요. AMD의 MI308 이것들 판매 수익 중 15%를 미국 정부에 내는 조건으로 수출 허가를 받았다는 거. 이게 기존의 수출 통제 방식하고는 뭐랄까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보통은 그냥 안보상의 이유다 이러면 수출 금지 아니면 제한 이런 식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렇게 매출의 일부를 정부에 내라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건 진짜 처음 듣는 방식 같아요. 배경이 좀 있었겠죠. 네, 맞아요. 일반적인 수출 통제는 딱 금지 아니면 허가 이렇게 좀 이분법적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방식은 경제적인 조건을 딱 거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방식을 좀 다르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관세 같기도 하고요. 특정 기술 수출에다가 일종의 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결정까지 오는 과정도 보니까 상당히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처음에는 이 칩들 수출 막았다가 또 입장을 바꿨다가 막 혼선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초기에는 엔비디아 H20 칩 이거 중국 수출 금지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엔비디아 CEO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이후에 수출을 다시 좀 열어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근데도 실제 허가 발급은 계속 좀 늦어졌어요. 지연되다가 최근에 다시 양측이 만난 직후에 허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이 과정 자체가 보면 그 정치적인 역학관계랑 기업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정말 속이 탔겠네요. 특히 AMD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때 이런 어려움을 직접 얘기하기도 했죠. 네, AMD의 리사수 CEO가 실적 발표 때 직접 말을 했죠. 미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중국 시장의 MI308 칩 판매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AI 사업 매출이 타격을 입었다고요. 실제로 보면 2분기 실적에서도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재고 관련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3분기 전망에서도 아직 MI308 중국 매출은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수출 허가가 아주 절실했던 거죠. 엔비디아도 타격이 당연히 컸을 텐데 거기는 그냥 정부 규칙을 준수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더라고요. 결국 이 15% 지급 조건이라는 게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분명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도 H2제로 수출 제한 때문에 분기당 수십억 달러 이 정도 매출 손실을 예상했을 정도니까요. 이번 합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주기보다는 그냥 정부 규칙 따른다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답한 것도 이런 복잡한 상황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이 15%라는 숫자는 결국 기업 수익성에 바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 두 기업만의 문제는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영향이 있나요? 네, 이 기업들한테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공급하는 우리 삼성전자 같은 협력사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사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부품 가격을 좀 깎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연쇄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이런 방식의 합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국가 안보 이쪽에서의 우려가 크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H2제로 같은 고성능 칩이 결국 중국의 군사 기술이나 AI 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대가로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 수출을 허용하는 게 과연 맞냐? 이런 근본적인 비판인 거죠. 일리가 있네요. 네, 국가 안보를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익이랑 거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는요, 그 해당 칩에 혹시 보안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네요. 기술 패권 경쟁, 기업의 생존 전략, 또 국가 안보 논리,
정치적인 협상까지. 아, 진짜 모든 게 다 얽혀있는 사건 같아요. 그럼 이 합의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랑 AMD가 중국 시장 접근성을 조금은 회복하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15%라는 비용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인 파장인 것 같아요. 이 수익 공유형 수출 통제 방식이 이게 어쩌면 새로운 규제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 새로운 모델이요? 네. 앞으로 다른 첨단 기술 분야나 혹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 갈등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선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두 기업의 중국 시장 전략이 좀 바뀌는 걸 넘어서 국가가 첨단 기술 통제에 개입하는 방식 자체가 변할 수 있다. 이런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기술 패권 다툼이 진짜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이게 또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단순히 기술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새로운 규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게 생존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전략을 바꿀지,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이걸 계속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 복잡한 사안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